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다우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P 500 기업의 85%가 실적을 내놨는데 여기서 80% 가까이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흐름이 나쁘지가 않는데 다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8월 10일 그리고 11일에 발표되는 CPI와 PPI 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줄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다시금 오르고 또 연준의 긴축 종료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의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0.07%, 0.03% 오름폭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2600선 회복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2581.39포인트, 7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더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0.37%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894.91포인트. 코스닥 역시도 지금 흐름 자체가 900선 아직은 이탈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종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그렇고 이 라면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 라면 업종들도 7월 초에 약간 가격 인하했죠. 인하한 이후에 어떤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탄력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근데 라면에 대한 가격 인하가 금액이 좀 크지도 않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이 브랜드 있는 라면에 대한 판매 부분을 더욱더 이런 내수 쪽에서의 이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이기고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삼양식품에 잘 알고 계신 불닭볶음면. 내수 비중은 20%죠. 이 해외 비중이 거의 80% 육박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 쪽에서의 가격 인하보다도 해외 쪽에서 얼마나 좀 잘 팔리냐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은 또 작년 대비 13%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여러 가지 판매도 잘 되지만은 이 환율 효과나 또 이제 이 삼양식품의 그나마 재무적으로 좀 약간 고민됐던 게 바로 이제 원가였죠. 원가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되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만 잘 팔리면 크게 무리 없이 실적으로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라면 제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인하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가에 대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주가에 이런 미치는 우려감은 이미 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분이죠. 이거 매입가에 대한 하락이 나와주면서 일부 상쇄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에도 역시 미주 쪽에서는 이 판매 경로나 여러 가지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밀양 쪽이죠. 이쪽에서 신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봤을 때도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 이상까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랐을 때 오늘도 이 지금 동시 효과 때는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삼양식품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주식은 이제 제일기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서서 삼양식품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일기획 최근에 이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크게 좀 이어지고 있죠. 저희 2분기 영업이익도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실적 좀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광고 쪽에 상반기 때 굉장히 그 광고 주들의 예산이 생각보다는 낮았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 때는 이런 부분을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그 광고주들의 예산 집행을 크게 지금 못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잦아지고 있는 걸 제일기획도 그렇고 이노션도 그렇고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해외 자회사 중심으로 이 비계열 물량 증가가 2분기 실적 봤을 때도 두드러졌죠. 또 역시 디지털 사업 성과도 좀 커졌던 걸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제일기획의 광고에 대한 사업에 대한 플랫폼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매체 광고죠. 이 ATL 쪽에서의 집행은 좀 위축된 건 사실인데, 지금 되는 소비자 직접 판매죠. DTC 쪽에서의 이 판매 부분은 늘어난 걸 봤을 때 이 패러다임도 많이 좀 바뀌는 추세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때는 광고주들이 연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내년에 또 파리 올림픽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도 그렇지만 3분기부터도 2분기 실적도 선방했고 이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간다고 봤을 때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지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광고 업체들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좀 매수 관점으로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일기획도 거의 그 주가가 흔들렸던 부분이 1년 가까이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정말 그 매수하기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제일기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역시도 짚어봐야죠. 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초부터 조금 더 흐름을 탈 수 있을지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예상 체결 지수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0.73%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만 9천 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만 선까지는 아직은 무리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39%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53%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18% 그리고 네이버가 2.77%, 3%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98% 그리고 현대차 0.11% 하락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개장 직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죠. 네, 8월 8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방금 직전까지는 예상 체결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좀 혼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82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특징적인 테마가 초전도체였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부상이 되고 있고 또 흑해 곡물 협정 종료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지금 식량 위기가 다시금 재점화되면서 식량주 역시도 함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의료용 AI 역시도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지수 형성할 수 있을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59%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2,595.81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역시도 지금 0.32% 강보합 흐름을 보여주면서요. 901.07포인트, 지금 900선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역시나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서인지 지금 전반적으로 붉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0.29%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붉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먼저 서비스업의 네이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상승세 굉장히 두드러졌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빨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I와 관련해서 먼저 선점한 부분이 시장에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라고 하죠. 네이버 1.28%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도 오늘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0.9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 업체가 기분 좋게 나란히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 어떤 흐름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수 장비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완성차 업체들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현대차 0.59%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오늘은 더 강한 모습이네요. 1.1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부품업체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합니다. 1.32%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기자재와 관련해가지고 어제 한화오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 2%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 내내 조선과 조선기자재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붉은 분위기지만 지금 그래도 부분 파란색 종목군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반도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면 반도체로 수급이 돌아올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아직 반도체 크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해서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의 반도체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붉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죠.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ISC도 2.97%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파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하자마자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0.57% 그리고 서울반도체 1.74%, 두산테스나는 2.23%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의 두드러진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어떤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볼지 한번 보시면요. 오락문화 쪽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좀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모았을 텐데 오늘 흐름은 약보합에서 지금 전전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0.16%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늘장 SM은 조금 더 밀려납니다. 2.16%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가 0.2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들이 지금 개장 직후부터 상황을 연출할지 지금 살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5분 정도 지났습니다. 9시 5분입니다. 현재 그 지수가 2,600선에 바짝 다가섰다가 살짝 조금 밀리는 느낌이고 코스닥도 900선 지금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장 초반 5분 동안 지금 벌써 1,000억을 팔았네요. 선물에서는 1,155계약 이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만은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죠. 개인만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봐서는 섬유유복하고 의료종밀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오늘 그 강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철강, 금속, 기계
이쪽이 많이 강세인 것 같고 운수장비 최근에 좀 내렸죠. 그래서 조금 반발해가지고 좀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그 상위로 이렇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가운데 그 프로그램 순매수 삼성전자는 아주 약하게 들어오네요. 26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 0.7%. 반면에 SK하이닉스는 59억이나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 오늘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랐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주가가 내린 게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했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그 방향을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장 초반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순매도로 98억 계속적으로 팔자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는 느낌입니다. 1.25%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삼성, SDA 같은 분위기입니다.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만은 장 초반에는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많이 내렸습니다만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53억 장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0.3%고요. 에코프로 이쯤 이렇게 많이 내려갔으면 예전 같으면은 뭐 환매, 공매를 먼저 한 거에 대해서 환매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가끔씩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보합 정도, 약간 지금 약보합으로 내려가네요. 그리고 LNF도 오늘 프로그램은 22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0.9%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에 대한 그립이 지금도 아직도 풀고 있지 않고 있다. 개인만이 좀 사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프로그램 순매수는 현대차네요. 현대차 56억 순매수를 지금 하면서 현대차 1% 오르고 있고 최근에 개인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주식이죠. 삼성중공업 2.8% 올라가는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9억 순매수를 해주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0억 순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오늘 3.4%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CJ제일제당 어제 뭐 실적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닥 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4%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볼까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HBM, 에코프로 H 여기에만 30억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지만은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약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보면 오늘은 네이버가 230억 프로그램 순매도네. 장 초반에는 조금 강한 듯 해 보였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힘을 빼고 있습니다. 영풍재지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도 163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만은 영풍재지 4.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풍재지 같은 주가를 보면요, 과거에 SG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 있고 주가가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풍재지가 그 주가 하락 전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프로그램 순매도가 오늘 주가를 좀 밀고 있습니다. 0.25% 이렇게 밀고 있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요. 아까 얘기해드렸죠. 프로그램 순매도, 에코프로비엠, LNF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차장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 방향이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7만전자에서 서서히 좀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버티는 맛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 7만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 현재는 뭐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쪽에보다도 이제 다른 사업 부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 쪽에서의 관심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좀 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미국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시황, 사이클은 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수급적인 면이 더욱더 더 들어가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하반기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 반도체 쪽에서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부가 가치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좀 집중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이 SK하이닉스,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좋았었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의 관심을 더욱더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 쿨러블 폰에 대한 어떤 흥행 여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이제 2차 전지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비엔 장 초반부터 이제 마이너스 1.7% 밀리고 있고 에코프로도 조금 견디나 싶더니 마이너스 1.3%, LNF 0.45%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는데 어제도 지금 주가가 좀 속절없이 내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현찮게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2차 전지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팔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약간의 이 2차 전지 쪽에서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포트를 좀 다양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수급보다도 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도 봤을 때도 이 주가가 먼저도 관심 반응한 거는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2차 전지가 종목에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간 가격대마다 틀리겠죠. 지금 이익을 많이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고점에 또 사신 분도 있으실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매수 관점보다도 이 종목들에 대한 포트를 좀 다양한, 그러니까 한 종목에만 2차 전지 쪽에서만 몰려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들에 대한 분산 효과를 좀 다른 2차 전지 양극재뿐만 아니라 그러면 전해질 그리고 응급재 쪽에서의 종목들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2차 전지 쪽에서의 종목들을 외국인들 팔고 약간 실적주로서의 수급이 좀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종이나 이런 종목들로 편입을 해서 이 리스크,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덕성도 18%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직은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그거죠.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부분은 실적에 잡히진 않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이 제2의 어떤 2차 전지를 생각해서 초전도체 관련주를 매수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으신 것도 있는데, 근데 2차 전지 쪽은 이제 실적 잡히는 산업이라 볼 수 있겠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실적 잡히는 그런 산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상황, 초전도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그 부분을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단기 트레이드, 스캐터, 이런 거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고 초전도체에 대한 이 단순 어떤 전망 때문에 들어가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그냥 급등이 아니죠. 기본적인
어떤 두 자릿수, 상한가 이렇게까지 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직전 직후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특징주도 함께 알아봐야죠. 오늘 이야기 나눌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실시간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개장 상황 지금 한 17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지금 혼조 흐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900선 아래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오늘 시장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초전도체는 테마성이다. 접근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오늘 초전도체는 강합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지켜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쪽에서 한번 수급 쏠림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모 현상을 좀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급이 쏠리면 그냥 거기에 따른 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체 부분은 당연히 지금 없죠. 당연히 없는데 일단 해외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트리거로 삼아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에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2차 전지가 지금 이거를 연달아 좀 강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조금 상승력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이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95만 원 라인부터 이제 130만 원 정도까지의 이런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 박스 하단이 깨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 윗라인에서 들어온 물량에 대한 좀 출회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조정이 약간 좀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이런 좀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장은 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의 이런 순 고르기와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실시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고요. 1위 현대차와 4위 기아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차 올해 영업이익이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신 투자증권에서도 3분기도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가의 탄력성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분기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J 제일제당을 꼽아봤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31% 급감을 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 탑5입니다. 먼저 1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형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형제 중에 나홀로 고공행진 중이죠. 자, 2위는 ISC, 3위 이오테크닉스, 4위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5위는 아프리카 TV가 자리를 잡았네요. 네,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특징주 어떤 종목을 짚어봐야 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는 모두 붉은 모습입니다.
현대차 0.37%, 기아도 0.26% 소폭 올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중공업 2%대, 그리고 CJ제일제당은 6%대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짚어봐야 할까요? 네,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업 쪽을 좀 계속 긍정적인 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주가는 바닥권에서는 좀 상당 부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룸은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별로 상승을 안 했거든요. 이전에 조선업이 굉장히 좀 호황일 때, 차화정이 한 번에 시장을 좀 주도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주가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봉으로 보면 좀 높게 올라왔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을 이제야 막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선업황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주기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이 기존에 있던 선박들은 이제 이런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속도 부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LNG에 대한 이런 수주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이미 도크가 꽉 차고 수주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이제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 관련된 수주가 여전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조선업 같은 경우도 헤비테일 산업이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조선의 국모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계속적인 흑자 전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야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이 산업의 구조 자체가 헤비테일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간 흑자 전환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결국엔 인도시의 가장 큰 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추가적인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긴 사이클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섹터 내에서 하나오션과 이런 삼성중공업이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뒤를 이제 한조회부터 시작해서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마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 섹터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아마 턴어라운드 업종이 아니라 실적주로도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코스피는 삼성중공업 꼽아봤습니다. 조선주 아직까지도 인기를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주가 인기가 있으면 같이 따라오는 게 조선기자재입니다. 조선기자재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까요?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피팅 쪽, 사실 피팅 쪽은 이 조선 쪽이랑 별개로 도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성광밴드를 좀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성광밴드와 태광이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주가가 16,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17,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증권가에서 4월 달에 리포트가 나왔을 때 12,000원일 때도 목표 주가가 23,000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피팅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피팅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22년 중반부터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가지고 조선업이 쉬고 있을 때도 주가가 고가를 좀 갱신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피팅업에 대한 수주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플러스 알파들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LNG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본행제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건 이제 화재 관련된 종목을 빼고 좀 이제 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엔진이라든지 기타 부품들도 이런 이제 인도량이 늘어나는 부분에선 다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별개로 논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이 약간의 약화가 나오더라도 피팅 업체는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피팅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테바를 이끌고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는 에코프로 HN 제가 유일하게 빛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와 ISC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아프리카 TV는 1에서 3%대 그리고 지금 ISC 같은 경우 6%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주는 어떤 종목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까요? 네, 뭐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오테크닉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발 HBM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로는 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게 이제 TFE라든지 뭐 TSE 이런 종목군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연 ISC가 소켓 쪽에서는 대장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SK 인수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좀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TFE라든지 TSE에 대한 좀 시세가 분출될 텐데 지금 TFE가 많이 가고 있고요. 아마 후발로는 또 TSE가 또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HBM으로 묶이는 쪽에서의 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삼성양 HBM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상승력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중국 쪽에 대한 규제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 부분에서의 좀 제재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HBM에 대한 뭐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공급망 부분에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데이터 속도에 대한 이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숙기가 아니라 개화가 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부분에서 이제 다양화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차별화를 두게 될 텐데 그 안에서의 이오테크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망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뭐 계속적인 주도주 안에서의 좀 대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뭐 HBM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관심을 유지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는 이오테크닉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도 HBM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한번 꼭 눈여겨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말아 시간으로 넘어가야죠.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립스틱 효과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네, 뭐 요즘에 기사 제목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큰 관련성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 종목은 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말아야 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여전히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자주 이제 한 2주 텀으로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거래일에 이제 이 거래일 뒤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 이후엔 좀 빠질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던 CNC 인터내셔널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 발표 이후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ODM의 이제 최대 강자 중에 하나로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갱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분기 때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와서 주가의 반영이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2분기도 1분기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P단과 Q단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C단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섹터를 지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북미와 유럽, 일본 지역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느냐를 좀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거론드렸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북미 지역에서의 뭐 3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항상 이제 북미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연간
전반적으로 인구로드 랩을 같이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업 구조 자체가 국내에서 먼저 생산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게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가 북미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주가의 움직임이 코스메카 코리아 먼저 움직이고 인구로드 랩이 움직인다라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색조 쪽이 지금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브랜드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1등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한방 화장품이 아니라 색조를 들고 가야 된다라는 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좀 부정적인 부분은 약간의 코로나 부분이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런 리오프닝 종목군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이전과 같이 봉쇄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색조나 이제 기초 쪽에 대한 이런 견조한 수요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의 이틀 연달아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단기 차익, 5일선과의 이격을 좁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매수를 해보신다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좀 급등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매수가 자체를 29,000원부터 31,000원까지 좀 얘기를 좀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29,000원까지 눌리게 되는 거 좀 보시면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7,000원입니다. 실적 베이스, 그리고 최근에 CNC 인터내셔널의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력이 나오는 걸 보면 충분히 상방은 20% 이상의 좀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3,000원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눌리게 된다면 오히려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룸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1,0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3,000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따라가봐라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AI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이 종목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장중에 벌써 12%대 한번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MS와의 이런 AI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방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4일, 5일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모멘텀이 좀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이스트소프트가 휴먼 부분에서의 좀 인공지능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실버 산업 쪽에서는 이미 태진아시를 이제 가상 휴먼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좀 인지도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게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구독 경제화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IP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MS와의 연결성이 상당히 좀 높죠. 지금 이제 MS 쪽에 비전 얼라이언스 프로젝트에 합류가 됐는데, 일단 기술력 자체의 인정을 굉장히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테스트를 좀 통과했다라는 좀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의 협업 플랫폼으로 이제 팀즈와 함께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요게 이제 월간 사용자 양이 2억 8천 명 정도 상당히 좀 높은 구독자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버추얼 휴먼 쪽에서의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상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B2B와 B2C를 동시에 조금 개발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태진아시 관련된 부분도 이제 B2B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보이스, 그리고 이미지, 로봇 순으로
쪽에서도 계속적인 연관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하반기 때 뭐 두산 로보틱스 IPO 이런 것들도 사실상 같이 연관성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제 휴먼 앵커가 있는데 110개국에 75개 정도 언어 그리고 450 목소리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빠르게 또 파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장점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가격 전략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5일선 약간의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16,000원에서 17,200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뭐 종가에서 보시던지 아니면 5일선 부분까지 조금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2만 원을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룸 뭐 2만 한 4, 5천 원까지는 빠르게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3,800원으로 좀 넓게 잡았는데 사실상 이 MS에 대한 계약이 만약에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방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고 AI 이슈가 일단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빠르게 손절을 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용이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넓게 잘 봐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5.34%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살짝 눌러줬으면 오늘 개장하면서도 들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16,000에서 17,000선 지금 종가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가가 18,160원인데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800원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도 HBM과 관련해서 AI를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도 AI, 휴먼 AI, 굉장히 AI가 좀 필수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장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더욱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54% 강보 합권에서 보여주면서 2,594.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0.4%가량 밀려나면서 지금 900선 되찾지 못하고 894.5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 내내까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 두 가지 종목 꼽아봤었죠. 삼양식품과 제일기획. 그리고 따라가 말아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이스트소프트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스트소프트 모두 두 종목 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다만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 판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조금 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